잘 풀어보셨나요? 호텔이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거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 요 사실이었죠. 이걸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알면 관광객들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just come from Hawaii? 자, have pp 현재 완료 시제죠. 여기에 just 이 단어가 함께 쓰여서 막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막 하와이에서 돌아온 거야, 요런 뜻을 가진 문장이죠. 자, 이렇게 have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 즉 현재 완료 have pp 요거나 과거 완료 had pp 요런 거, 그리고 have 이것과 같은 뜻이지만 구어체에서는 주로 have got 요걸 많이 쓰죠. 전부 뒤에 과거 분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부정문 의문문은 비동사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you have a book, 이때 have 얘는요 그냥 일반 동사예요.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자,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일반 동사니까 do를 붙이겠죠. Do you have a book? 자, 부정문을 만들 때는 역시 일반 동사의 규칙을 따라서 you don't have a book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구어체에서는 have 대신에 have got 요놈을 쓰기도 하거든요. You have got a book, 너는 책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때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은 have 요 단어 다음에 got 얘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have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왔다는 거지. 그런데 종종 댓글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아니 got 얘는 과거형이고 과거 분사는 gotten 이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쓰시는 분들 꽤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먼저 묻기 전에 항상 사전을 먼저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사전을 보시면 get 이 동사의 과거 분사는 got 요거를 써도 되고 gotten 요거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두 가지예요. 요즘은 특히 gotten 얘는 잘 안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발음도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자, 그러니까 got 요것도 get의 과거 분사로 쓰인다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저렇게 have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에는 비동사처럼 의문문 부정문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have를 앞으로 뽑죠. Have you got a book? 자, 부정문을 만들 때는 have 바로 다음에 not 요것만 붙이면 돼요. You have not got a book. 이걸 축약하면 you haven't got a boo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ave you just come from Hawaii? 너 이제 막 하와이에서 돌아온 거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Yes, It's beautiful. 날씨가 아름다워, 날씨가 좋아, 이런 뜻이겠죠. There, 거기는 right now, 지금 거기 날씨 짱이야, 이런 뜻이죠. It's always nice and hot. 항상 날씨가 좋고 덥지. In June and July, 6월과 7월에는 이런 뜻이죠. 자, 날씨나 시간을 표현할 때는 비인칭 주어 it 요걸 사용한다고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초창기에 흔히 배우죠. 이 비인칭 주어 정말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건데, 비인칭 주어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확장 문법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6월에 할 때 in June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 in 얘가 쓰였어요.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는 세 가지가 있죠. at, on, in.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구별하시라고 했죠. 24시간보다 큰 경우에는 전치사 in을 사용하시라고 했어요. June, 6월은 24시간보다 크죠. 한 달이니까. 그래서 in. In summer, 여름도 24시간보다 큰 시간이니까 in을 쓰는 거예요. In summer, 여름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in June and July 이렇게 전치사 in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It's the best season to visit. 6월, 7월은 최고의 방문 계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명사 season 다음에 나온 to 부정사 있죠.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앞에 명사를 꾸미게끔 수식하게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자, so 그렇게 I hear 내가 들었어, 나도 그런 소리 들었어, 이런 뜻이겠죠. 이 표현은 원어민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so 그렇게 I 내가 hear 듣는다, 나도 그 소리 듣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 그렇다더라. 이런 의미예요. 하와이 지금 딱 방문하기 좋은 계절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So I hear.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다며 이렇게 응대를 한 거예요. 자, 그 영화 재밌더라.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So I hear. 그렇다며 내가 아직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문은 내가 듣고 있다. So I hear. 그렇게 내가 듣고 있다. 그렇다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의미로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And it never rains, does it? 자, 그리고 절대 비가 안 와. 그치? 이렇게 부가 의문문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부가 의문문, 앞부분은 의문문이 아닌데 뒤에 붙여서 부가해서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치? 그치 않아? 이런 형식의 의문문이에요. 자, and it never rains. 그리고 그 비가 전혀 안 온다는데 does it? 그치? 이런 뜻이죠. 자, 앞부분에 never 얘가 있으니까 부정문이에요. 영어의 부가의문문은 앞에가 부정문이면 뒤에는 긍정문, 서로 반대로 묻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You'd be surprised. 너 놀랄 건데 말이야. 아직 왜 놀랬는지는 이유가 안 나와 있고 야, 너 이 소리 들으면 놀랄 거야 하면서 뒤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근데 you'd 저 부분은 축약형이죠. You had 이거를 줄여도 you'd, you would 요거를 줄여도 you'd. 그렇다면 저 문장은 어떤 것을 줄인 걸까요? You would 이걸 줄인 걸까요? You had 이걸 줄인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세요. 제가 5초 드릴 겁니다. 자, 맞춰 보셨나요? 정답은 you would 요거를 줄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동사원형 be 얘가 있잖아요. 동사원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조동사라는 얘기죠.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you would 이걸 줄인 거예요. 만일에 you had 이거를 줄인 거라면 뒤에 과거분사가 오겠죠. had pp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니까요. 그래서 you'd be 이거는 you would be 이걸 줄인 거고 you've been 이거는 you had been 요걸 줄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동사 would 요놈의 뜻은 뭐뭐일 거야 이런 뜻이에요. She'll look better 그녀는 더 좋아 보일 거야. With short hair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He'd be delighted 그가 기뻐할 거야. 자, 그래서 you'd be surprised 너 아마 놀랄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때문에 놀라게 되는지 그 말을 해주겠죠. In fact 사실은 말이지 it rains 비가 와 quite a lot 꽤 많이 와 from November 11월에서 to February 2월까지 비가 꽤 많이 와. So 그러니까 if you go there 네가 만일에 거기에 간다면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너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와이 날씨가 굉장히 좋고 1년 내내 햇빛만 비치는 줄 알았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무려 넉 달 동안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during 요 단어가 나왔어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3일 동안 네가 자는 동안 겨울 동안 이렇게 동안이라는 한 단어로 모조리 다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자, 뒤에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for를 씁니다. for 5 years 5년 동안 또는 복수명사가 올 때도 for를 써요. 4 years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이런 뜻이죠. 자, 근데 뒤에 구체적인 명사가 올 때는 during 요거를 사용합니다. during winter 겨울 동안 during last night 지난 밤 동안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 명사가 올 때는 during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뒤에 문장이 올 때는 접속사 while 요거를 써요. 자, 문장이 있다 앞에 빈칸이다 그런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while you were sleeping 네가 자는 동안 문장 앞에는 종속 접속사를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문장이 있는데 그 앞에 빈칸이 있다. 접속사를 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할까? 이게 나오겠죠. The hotels 호텔들이 호텔 측이
keep quiet, 침묵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about the rain, 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텔 측이 비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있다, 입 꾹 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11월에서 2월 사이는 비가 많이 오는데 호텔들이 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줄어들 거고 그럼 장사가 안 되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동사 keep, 요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도 또 영어 문장을 만들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주어하고 동사예요. 특히 동사가 가장 중요하죠. 영어의 문장은 동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강에서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사를 접하시게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동사가 나오면 사전을 보고 그 뜻을 외웁니다. 사전을 봤더니 keep, 뭐뭐를 지키다, 뭐뭐를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식으로 뜻이 나오죠. 보통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keep, 뭐뭐를 지키다, 뭐뭐를 유지하다, 뭐뭐인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식으로 뜻을 외우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keep이 2형식으로 쓰이면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3형식으로 쓰이면 뭐뭐를 지키다, 뭐뭐를 유지하다, 5형식으로 쓰면 뭐뭐를 뭐뭐로 지키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은 말 그대로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외워서는 사실 동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또 더 많은 동사가 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외우기가 더더욱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동사를 만나면 잠시 멈추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eep이라는 동사를 살펴보는 걸로 어떻게 동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시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동사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익히려면 기본적인 필수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알게 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keep이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마주쳤다고 할게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지키다, 뭐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keep, 지킨다? 그럼 뭐를 지키나? 이렇게 뒤에 일단 목적어가 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죠.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keep, 지킨다? 그럼 뒤에 뭐를 지키나? 아, 목적어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keep 뒤에는 목적어 이런 형태로도 사용이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keep은 지키다, 지키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외우기만 하거나 keep은 또 3형식으로 쓰이면 지키다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동사의 뜻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keep, 지키다. 뭐를 지키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오겠군. keep secret, 비밀을 지키다. keep the rule, 규칙을 지키다. keep children, 아이들을 지키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유지하다 라는 뜻도 있네. 자, 그럼 유지한다 그러면 뭐를 유지하는지 또 목적어가 올 수 있겠구나. 자, 공부하는 것을 유지한다. keep studying. 자, 목적어 자리니까 study라는 동사를 쓸 수 없고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니까 동명사 ing를 쓰면 되겠구나. 공부하는 것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니까 미래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투부정사를 쓸 필요는 없겠고, 자, 당연히 이렇게 동명사를 쓰면은 공부하는 것을 유지하다, 공부하는 상태를 유지하다, 즉 계속 공부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 keep walking, 걷는 것을 유지하다, 즉 계속 걸어간다는 뜻이구먼. keep going, 가는 것을 유지하다, 즉 계속 간다는 뜻이구먼. 아하, 그래서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공식이 나온다 한들 이걸 굳이 외우려고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죠. 이미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조금만 생각해도
keep 유지하다. 뭐를 목적어 자리구나. 여기에 동사를 쓰려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겠네. 왜? 목적어 자리는 명사만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keep ing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버리시면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공식이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keep ing라는 공식을 또 외워야 되는 거죠. 그 수많은 동사마다 각각의 공식이 또 다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고 동사를 살펴보고 내가 직접 이런 말 저런 말 시간을 들여서 조금 만들어 보시면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동사를 익히실 수가 있어요. 긴 문장 만들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고 잠시만 생각해서 그 동사의 기본적인 뜻, 사전에 나온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두세 단어 정도의 표현만 만들어 보면 우리가 keep ing 같은 공식을 별도로 외울 필요도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지된다 라는 것은 계속된다 라는 뜻이니까 어떤 상태로 계속 있다, 그런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뜻도 있겠네. 사전을 보니까 그런 식의 예문도 나오네. 그 사람이 계속 조용히 있다, 조용한 상태로 있다. quiet, quietly 어느 게 맞을까? 자, 동사 keep까지만 쓰면은 의미가 완성이 안 되죠.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동사 뒤에 뭔가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1강에서 배웠습니다. 동사까지 썼는데 의미가 완성이 안 돼. 그러면 동사 뒤에 뭔가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나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지. 둘 중 하나, 요 둘 중에 하나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자리는 목적어 자리는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을에게가 안 들어갔어요. 목적어 자리가 아니면 보어 자리라고 했죠. 자, 그런데 보어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둘 중 하나만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저 자리에는 quiet, 형용사가 오는 게 맞겠구나. 부사 quietly 얘는 보어로 사용될 수 없으니까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오는 거니까 부사는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기에는 형용사가 오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keep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그 상태로 유지가 되다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추우면은 감기에 걸릴 테니까 따뜻하게 있어라. 즉 따뜻한 상태로 유지해라. keep war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keep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그 상태로 계속 있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는구나.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를 썼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나온 예문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 보셔도 돼요. 자, 이걸 알게 되면 keep 플러스 형용사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있다 이런 공식을 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보시면 keep이라는 동사에 공식이 벌써 두 개가 나오죠.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플러스 형용사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매 동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keep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뜻을 보고 뒤에 목적어가 오는구나. 그럼 명사지. 그럼 여기다 동사를 쓰려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겠네. ing로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keep 다음에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목적어 자리는 아니네. 자, 보어 자리겠구나. 그러면 저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는 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keep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상태로 유지되다, 어떤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You should keep the rule. keep 이라는 단어 뒤에 왜 rule 이라는 명사가 왔을까? 지키다 라는 뜻이니까 뭐를 지키는지 뒤에 목적어가 와야지.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가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너 100년 동안 계속 잘 거다. Keep sleeping for 100 years. keep 다음에 왜 동명사가 왔지? 지속하다, 계속하다, 뭐뭐를 지속하다, 뭐뭐를 계속하다. 목적어 자리구나. 그러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 자리니까 동사 sleep 얘가 올 수 없고 요거를 동명사 sleeping 이렇게 바꿨구나. 그래서
자는 것을 지속하다, 자는 것을 계속하다. 그래서 keep ing, 뭔가를 계속하다, 지속하다 이런 뜻이 되는구나. 이렇게 멈춰서 동사를 이리저리 굴려보셔야 돼요. 사전에 나온 예문들, 이 동사 다음에는 왜 명사가 왔지? 이 동사 다음에는 왜 형용사가 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멈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여러분들의 실력이 가파르게 늘어날 겁니다. 이게 시간이 더 걸리고 손해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것은 시간은 투자가 되는데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머릿속에 좀 남아있다 해도 자유자재로 응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아하,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만 하고 딱 한 번만 눈치를 채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었다는 말은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굳이 공식 따위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정립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0번을 봐도 까먹는 게 닥치고 암기하는 공부인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많아봐야 2번 정도만 잠깐 멈춰서 동사를 요리조리 굴려보는 거는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동사들이 등장할 건데 그 수많은 동사들을 일형식으로 쓰면 무슨 뜻이고 삼형식으로 쓰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있겠어요. 자, 하지만 이런 훈련으로 동사 20-30개 정도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쉽게 요령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동사의 뜻만 정확히 확인하고 동사의 용례나 공식 같은 건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굳이 사전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심지어는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동사의 뜻을 보고 내가 문장을 만들어 봤더니 사전에 나온 용례, 예문하고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그 기쁨, 성취감, 자신감은요,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사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쉬운 동사든 어려운 동사든 반드시 잠시 멈춰서 그 동사를 관찰해 보시고 이리저리 굴려서 2-3단어짜리 간단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표현도 힘드시면 사전에 나온 예문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냥 읽고 해석하고 끝나지 마시고 동사 뒤에 왜 저런 표현이 나왔는지 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목적어 보호에 관한 지식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을 겪게 되실 거예요. 아마도 야, 내가 이런 실력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동사의 뜻만 달달달달 외우던 그 시절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공부한 곳에서 동사 10개가 나왔다면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 딱 한 개만 골라내서 사전에서 제시된 뜻을 기반으로 그 동사를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그러면서 사전의 용례나 예문이랑 맞춰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뭘? The hotels, 호텔 측이 keep quiet, 조용한 상태로 유지한다고, 즉 말을 안 한다는 얘기죠. About the rain, 비에 대해서. They, 그들은 want, 원한다. 뭘? To keep it, 그것을 지킬 것을. A secret, 비밀로 지킬 것을 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전체 본문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Have you just come? 지금 막 왔니? From Hawaii. 하와이에서? Yes. It's beautiful. 날씨가 좋아. There. 거기가. Right now. 지금. It's always nice and hot. 항상 날씨가 좋고 덥지. In June and July, 6월, 7월에는 It's the best season, 최고의 계절이야. To visit, 방문할 최고의 계절이야. So, 그렇게 I hear, 나도 들었어. And it never rains, 그리고 비가 전혀 안 오지. Does it? 그치? You'd be surprised, 너 놀랄 거야. In fact, 사실 it rains quite a lot, 비가 꽤 많이 와. From November to February, 11월에서 2월까지.
So, 그러니까 if you go there, 네가 거기에 간다면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너는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야.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the hotels, 호텔 측이 keep quiet, 침묵하는 것 같아. About the rain, 비에 대해서. They want, 그들은 원하지. 뭘? To keep it secret, 그것을 비밀로 지키길 원하지. 하루에 독해지문 딱 하나만 골라서 5번 소리내서 읽는 습관을 꼭 가져보세요. 5분도 안 걸리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말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필수적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